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각일병하셨죠? 네, 예, 예. 그때 주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뭐 옛날 얘기 했고요. 옛날 얘기요? 사적 인연 얘기했고. 예. 그 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총선 민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네. 22대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걸 빨리 처리하자. 공통의 공약 정책이 있으니까 예. 그것은 국회 개원하게 되면 예. 빨리 협의 체제를 만들어서 빨리 통과시키자. 그 점에 뭐 당연히 의사일치를 했고 네. 그리고 뭐 그 전후로 뭐 이상한 분들이 네. 뭐 이재명 대표와 저 사이에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뭐 늘어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즉각 대표끼리 소통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간질하는 사람이 생기면 대표끼리 네. 즉각 소통하자.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예. 그냥 뭐 서로 하지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예. 오해 살리를 하지 오해를 서로 갖고 있지 말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한 신뢰가 당연히 뭐 개인적 예. 신뢰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크게 봐서 네.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신속 처리 절차를 생각해 보게 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조국혁신당의 12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걸 실현하려면 민주당의 172석도 반드시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협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물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네. 뭐 경제정책, 사회정책 또는 검찰개혁 등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또 두 네. 걸음 더 나아간 정책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공통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서로 이제 그 정책이나 정강에서 다른 부분은 경쟁을 하고 네. 공통 부분은 빨리 합의해서 또 처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하고 뭐 그 전에 이제 옛날 얘기 그분이 성남시장 때 예. 얘기 제가 예. 교수 시절 얘기 서로 뭐 사적인 만남이 있었으니까요. 선거 때요 보면 참 우연인데 자주 민주당 후보들 만나셨지 않습니까? 예. 선거 때도 많이 소통하셨습니까? 전화로. 누구와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적도 있고 문자한 적도 있고 그래서요. 예. 서로 뭐 그 선거 과정에서도 네, 도움을 주고받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선거 과정 도움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식하셨을 때라거나 예. 또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조금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수시로 통화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서로 그럴 수도 없고 네. 간헐적으로 통화하거나 문자하거나 그렇게 해서 네. 뭐 서로 확인할 게 좀 있으면 서로 확인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확인할게. 네, 몇 가지들. 어떤 확인이었을까요? 그건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 지금 정세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연대와 협력이 굉장히 뭐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간의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간질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 그 조국혁신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례정당으로서는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 2위를 했었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절반 정도 지지율이 빠졌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특별히 큰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하는데 아마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여론조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난 총선 때는 광주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표를 2개를 갖고 있었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주고 예. 하나는 조국혁신당에 줬지 않습니까? 네. 2개 중에 하나하나 나눠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표가 2개가 아닌 거죠. 여론조사도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두 개 때는 나눠줄 때는 나눠서 각각 여기 지역구는 민주당 1등 만들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1등 만드는 아주 균형을 잡는 선택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하나만 택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럼 그 광주 전남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171석과 12석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낫냐 그러면 170석이 힘이 센 정당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자연스럽고 네. 그에 비해서 여전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석에 비하면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광주 전남 지지율 말고 네. 광주 전남의 하나는 여론조사 말고 전국적 여론조사를 보시면 총선 이후에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 초반을 네. 서로 다투고 있다면
조국혁신당은 15%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2에서 17. 예. 근데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민주당은 171석인데 그걸 나누기 하게 되면 민주당이 30%면 저희는 훨씬 미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민주당이 한 반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는 좀 뭐 문제가 없고 물론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 지지율을 더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광주 전남만의 하나는 여론조사는 뭐 크게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 점 주목하는데 네. 전체 여론조사를 같이 보시면 예.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 현황을 좀 균형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내일 5.18 44주기인데요. 예. 그 이준석 대표 일행이 그 개혁신당 분들이 7시간 30분 동안 직접 그 뭐 2,000배 하면서 전부 국화 헌화를 하고 했더라고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고 네. 뭐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네. 정당이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네. 아주 잘 선택을 했고 네. 제가 박수치고 싶은 박수를 쳤고 네. 아주 그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뭐 젊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2,000배를 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정치인들이어서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예. 진심을 느꼈습니다. 예. 네. 아, 진심을 느끼셨습니까?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스승의 날에 백낙전 선생님 뵀는데요. 예. 이기 촛불 정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좀 있으십니다.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알고 때 있습니다. 예. 아, 보셨습니까? 예. 예. 그 이기 촛불 정부 탄생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주연은 이재명, 조연은 조국, 빛나는 조국 뭐 이런 표현을 빛나는 조연 뭐 이런 빛나는 표현을 조연? 예, 이런 표현 쓰였습니다. 신스틸러 이런 겁니까? 이 규정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제가 동의하고 말 거 없이 네. 저희는 12석 정당이고 민주당은 171석 아닙니까? 네. 그 점에서 저희가 그 현재로서 그 수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로는 이제 민주당의 반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고 의석수는 뭐 훨씬 더 낮은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그 점에서 수는 적지만 네. 뭐 빛나는 조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영화에서 주연 조연을 따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제가 백낙천 교수님은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네. 제가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좋은 말씀 들었고 주연 조연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 촛불 정부라고 하건 또 이름을 뭐라 부르든 간에 제7공화국이라는 비전과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네. 혁신당은 혁신당대로,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소임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밀고 나갈 생각이고 누가 더 뭐 조명을 많이 받는지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쓰임을 다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